여러분, 실물경제 충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때 아닌 여름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때 아닌 여름 위기설의 원인은 딱 두 가지. 하나는요, 지금 여기처럼 이태원 근처 경리단길 모습이거든요. 실물경제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야말로 뭐 폐업이 그냥 일상사가 됐다고나 할까요? 워낙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무너져서 갈 길을 잃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망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진에 보는 것은 경리단길이거든요. 이태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태원은 마치 뭐 바이러스 덩어리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태원은 지금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태원의 경기가 더더욱 나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요, 이제 1분기를 넘어서 2분기에는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1분기에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적자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실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좀 더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2분기에는요.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요, 259개 종목 중에 137개 종목,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일 거다 하고 시장의 예측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 업체 모두 23개 업체다, 이렇게 특정했어요. 7개 업체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요, 10개 업체는 새롭게 적자로 전환하고요, 6개 업체는 적자 폭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3개 업체가 대부분 우리 주력 산업에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조선, 정유, 석유화학, 기계, 건설,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맞죠? 13개 주력 산업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 여기에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들은 크거나 혹은 작거나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 회사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수출 비중이 크고요. 수출 비중이 크다는 것은 실물 경제가 그만큼 펑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공장들이 다 생산 차질을 빚은 그런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요, 이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LG생활건강, LG전자는 아닙니다. 현대차 이런 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뭐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사실 주가는 계속 받쳐줬습니다. 그죠? 3월 19일 날 주가가 42,000원까지 떨어지더니 3월 23일 날 그때가 이 코스피가 1482까지 떨어지던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쭉쭉쭉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분기 매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 51조 1181억 원. 뭐 아직 지금 4월 5월이잖아요. 아직 6월이 남았기 때문에 확정치는 아니지만 예상치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이 한 8.9%, 8.9%면 1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줄어들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6조 3,774억 원. 그러면 한 3.3%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뭐 3.3%가 가지고 뭘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3.3%도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나마 삼성은 선방을 했다고 해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확산시켰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메모리, 서버나 PC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이 됐잖아요. 원격 근무나 원격 교육이 많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나마 선방한 수치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낼 거다. 이 정도 선, 뭐 선방의 선, 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SDI는 상황이 다릅니다. 2분기 매출액은 2조 4,118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6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조금 증가했죠. 2조 4,188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요 60.2%, 그야말로 급락했습니다. 급락.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회사 운영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LG생활건강은 선방. LG생활건강은 뭐 제품이 진짜 많죠.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하지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선방이라고 하면 과연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왜냐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언택트 이코노미, 쉽게 말하면 코로나19에 집콕 생활을 하면서 아주 수혜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갈 거다. 매출액이 2조 6,800억 원 플러스 2.5%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2,002억 원에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걱정되는 요소 중에 하나. 현대자동차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매출액은 22조 7,580억 원, 마이너스 15.6% 줄어들 거다. 이게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영업이익은 3,854억 원, 68.9%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70%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주력 산업들이 매출액을 뭐 어느 정도 지켜내지만 영업이익은 다 떨어지잖아요. 특히 현대자동차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러면요, 자동차 메이커 중에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1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4등, 5등 유지할 정도로요. 때문에 그 밑에 있는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9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 70% 가까이 떨어지면 1차, 2차, 3차 다 부품업체들도 영업이익이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보면 정유업체, 또 기계업체, 조선업체, 이게 대한민국의 주력을 다 망라한 거예요. 이게 2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가 우리 경제의 방향타가 될 거다. 아마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2분기의 실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1분기에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31.2% 줄어들었습니다. 31.2%. 그러니까 10곳 중에 3곳이 적자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분기는 어떻게 될 건가? 마찬가지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할 거라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지금까지 정부가 돈 풀어서 대출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 유예를 해줬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터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때 아닌 여름 위기설이 나오는 것도 2분기가 끝나는 게 4, 5, 6월, 7월 한 중순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가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잖아요. 그때가 아마 가장 그 실물 경제에서는 아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분기만 지금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분기도 4분기도 자칫 잘못하면요 내년 말까지도 경기가 나빠질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계 경제가 괜찮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대대공황이 온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아직까지 실물 경제의 충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은 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의 어떤 핵심이니까 미국 시장은 벌써 100년 된 기업들이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100년 기업들이 망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상황이 점점 닥쳐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물 경제의 충격은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것은 아마 가히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첫 번째가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실적 악화, 뭐 수출의 어떤 감소, 뭐 이런 게 첫 번째 때 아닌 여름 위기설의 첫 번째 주인공이라면 두 번째는 지금 이겁니다. 이거 그림이 무시무시하죠. 예. 중국 지도에다가 미국 그림에다가 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굉장히 큰 막말이 오가고 있어요. 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져라 중국 니네들 왜 안 지려고 하냐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까 시진핑이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 얼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맹비난. 예. 그렇지만 중국은 조금 자제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1차 무역 합의가 핵심이 2천억 달러에 대한 미국 제품을 사주는 건데 지금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때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1차 합의 제대로 수행하겠다 이렇게 뭔가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격화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홍콩 국가안보법, 국가안전법인가요? 국가안전법. 이게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홍콩 의회에서 홍콩의 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안보법이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될 경우에 그때는 중국에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의 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지난번 홍콩의 어떤 민주화 운동보다 더 격화된 운동이 아마 벌어질 거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은 더 또 개입을 할 겁니다. 개입을 하게 되면 아마 그에 대한 그 파장은 엄청날 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장도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2차 미중 무역 전쟁하고 맞물리게 되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파장은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당장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보면요. 지금 중국의 반도체만 보자고 수출은 뭐 작년 말 기준으로 25.1% 더 중국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수출 비중이 그 정도 되니까 반도체는요. 전체 물량의 37.9%를 중국에 직수출하고 있어요. 직수출. 직수출하고 있어요. 거의 뭐 반도체 전체 매출이 한 1,000억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97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것 중에 370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이제 수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콩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도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실제로 반도체를 소화하는 것도 직수출의 37.9% 정도가 되고요. 우회 수출이 한 10% 정도가 돼서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만약에 겹치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자체가 반도체 하나만 봤을 때 엄청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죠. 여기에 이제 홍콩 국가안전법, 국가안보법, 국가안전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발동이 돼서 미중 무역 전쟁도 격화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이니까
다음 달 이러면 여름에 이게 격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중이 험한 말이나 오가고 있지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뭐 100%라고 봐요. 100%라고. 그러나 이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문가들마다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100% 무역 전쟁이 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대선에 재선을 해야 되거든요. 재선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경제가 무너져서. 그래서 중국 때리기로 나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이게 제한적이다.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치적 중에 가장 핵심이 경제를 살렸다거든. 경제를 살렸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만 갈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게 지배적이지만 그 어느 정도도 대한민국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게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 뭐 미중 어떤 무역 전쟁 그리고 실물 경제의 충격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에게는 때 아닌 8월 위기설을 가져올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위기가 날 수도 있겠구나. 실물 경제의 충격이 와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고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그전에 발생을 하면서 3분기나 4분기에 대한 미래가 더 불투명해지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때 아닌 여름 위기설입니다. 이게 위기설이 난다는 것은요. 전문가들이 그 정도 위기가 날 수 있다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는요. 현재는 위기입니다. 이미 경제 위기예요. 여기서 8월 위기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보다가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IMF 외환 위기처럼 아주 극악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이미 기업들 줄도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건 아시죠? 인터넷을 찾아봐도 신문을 찾아봐도 방송을 봐도 경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발굴해내는 것도 있지만 경제 뉴스가 어디서 제대로 나오는지 또 경제를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여름 위기설은 아예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실물 경제의 충격이라는 하나와 또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라는 두 개가 여름에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켜서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